4년 새 물가가 무려 4배 올라버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가 2만원에서 4년 만에 8만원이 되어버린 거죠. 그 나라는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형제의 나라 터키입니다. 여러분, 터키 여행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상대적으로 싸게 즐길 수 있는 유럽, 그리고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드는 미쳐버린 관광지들. 물론 관광지들이 미쳐버린 건 아직도 100% 유효한데요. 근데 금리 인하, 외화 부족, 러시아 전쟁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2021년부터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그냥 물가가 폭등을 하다 못해 불과 4년 만에 4배가 올라버렸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여행자로서 겪을 터키는 아직도 가성비 여행지라는 말이 유효할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터키에 가는 관광객이라면 무조건 가는 터키 여행의 상징이자 터키 관광의 심장인 두 여행지를 직접 가서 과연 물가가 4년 새 4배 떡상해버린 이 터키 여행이 여행자 입장에서는 과연 편해졌을지 아니면 오히려 어려워졌을지 직접 체험해보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런데 대목에 적혀있다시피 희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터키 하면 생각했던 가성비의 이미지는 거의 일반적인 유럽에 맞먹을 정도로 불과 몇 년 만에 역사 속으로 멀리 사라져 버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건 과연 어느 정도로 올랐느냐인데, 일단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있던 트라브존에서 우리가 터키 하면 이스탄불 다음으로 떠올린 월클 오브 월클급 관광지인 카파도키아로 향하기로 했는데요. 카파도키아까지 가는 법은 비행기도 있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당연히 저는 버짓, 한국말로 저예산 여행자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는데요. 아니 근데 터키가 넓은 나라인 건 알고 있었지만 카파도키아까지 무려 13시간 걸린다길래 시작부터 청천벽력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탈 버스는 바로 이 녀석이었는데 일단 상당히 멀쩡하고 고급스러운 외관에 한시름 놓고서 그렇게 장장 13시간에 걸친 존버 타임이 시작됐는데요. 가격은 카파도키아까지 4만원 정도였는데 일단 가격은 가격이고 여기서 터키 버스의 독특한 점이 하나 나타났는데, 아니 13시간이면 그래도 위장 체원은 줘야 될 텐데 밥은 어떡하나 싶었는데요. 와, 근데 밥은 아니지만 비행기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간식을 줍니다. 심지어 아침에는 모닝 커피까지 줘요. 그렇게 아주 야무지게 무료로 배까지 채워주고 꾸벅꾸벅 억지로 졸다 보니까 어느새 날은 밝아 있었고 한순간에 무슨 황량한 사막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순간 잠결에 피라미드인 그리고 그 유명한 열기구들이 쓱 보이기 시작하더니 카파도키아에 도착했다는 게 제대로 실감이 나더라고요. 용케도 13시간을 버텨서 베렘에 도착했는데요. 드디어 이제 편하게 쉴 수 있나 싶었는데 그럼 태미월드 유튜브가 아니죠. 아니 무려 도착한 시간이 아침 7시라 가지고 당연히 숙소에서는 얄짤없이 오후 2시에 오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강제로 철인 모드 돼가지고 7시부터 바로 카파도키아 관광을 시작했는데요. 미라클 모닝하고 좋네요. 일단 마을을 조금 둘러봤는데 와, 마을이 무슨 하나의 테마파크처럼 생겨가지고 혹성 탈출 영화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는데, 일단 여행 왔으면 가장 먼저 맵 파악부터 해보자 하는 생각에 마침 근처에 마을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길래 거기로 바로 가봤는데요. 근데 가는 길에 무슨 이렇게 바위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었는데 그냥 뭐 비와서 뚫려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놀라운 게 이 구멍을 전부 사람이 뚫었다고 해요. 아니 바위에 대체 구멍을 왜 뚫지 하고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이 카파도키아 지역이 약 2000년 전에 로마랑 페르시아 사이에서 전쟁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이에 껴있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이 바위산에 구멍을 파고 은신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은신처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괴레메의 뜻이 터키어로 은신처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렇게 전망대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아니 구글맵에는 분명 이 길이 맞다고 나오는데 현실은 이 길로 갔다가는 무슨 마귀 할머니 만나버릴 것 같은 비주얼 덕분에 한순간에 공포 영화로 주제 변경되어 버렸고요. 근데 또 의외로 진짜 전망대가 맞았고 아무튼 야무지게 전망 구경을 시작해줬는데 와, 무슨 생전 처음 보는 형태의 지형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이걸 지구라고 말하는 걸 더 못 믿겠을 정도로 외계행성 같은 데다가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 송송 박혀있는 게 진짜 오묘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돌들 모양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망대 구경 끝내니까 살짝 출출해져가지고 카파도키아에서의 첫 끼 아침을 먹으러 갔는데요. 아침은 뭘 먹을까 했는데 케밥집이 하필이면 문을 다 닫아가지고 불가피하게 어딜 가야 될까 하다가 아니 또 우연찮게도 근처에 유일하게 문 연 식당이 한식당이더라고요. 너무 어쩔 수 없이 한식당에 가봤는데요. 아니 근데 메뉴를 보니까 라면 한 그릇에 밥 한 공기 주는 게 16,000원이길래 이 정도면 해외 한식 감안하고도 물가가 미쳐버린 수준인데요. 그래도 해외에서 먹는 라면은 보양식이니까 삼계탕을 16,000원에 먹는다 생각하고 한번 시켜봤는데요. 와, 근데 라면이 무슨 뚝배기에 나오더라고요. 카파도키아에서 뚝배기를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덕분에 무슨 라면
라면이 아니라 국밥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 밥도 나왔겠다, 라면이라고 생각 안 하고 국밥이라고 발상을 바꿔버리니까 16,000원? 나쁘지 않았어요. 맛은 딱 라면 같은 국밥 맛이었고요. 국밥 같은 라면 맛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덕분에 시작하자마자 카파도키아 물가 시게 느껴주고서 그래도 시간이 한참 남아가지고 아까 봤던 그 이상하게 생긴 바위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있다길래 한번 가려는데 가는 길에 갑자기 가이드님인지 어떤 강아지가 계속 길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팁을 좀 드릴까 했지만 아쉽게도 물가 상승 이슈로 못 드렸고요.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아까 봤던 바위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아니 무슨 더 가까이서 보려면 무려 20유로를 내야 된다고 해서 바로 런쳤습니다. 솔직히 터키를 여행하다 보면 관광지 규모에 비해서 입장료가 너무 과하게 비싸게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근데 이게 원래 이랬던 게 아니고 최근 3년간 관광지 입장료도 최소 2배 이상 오르고 그것조차도 유로로 받고 있는데 이게 리라가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 버리니까 이걸 방어하려고 가격 책정을 유로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관광지의 입장료가 20유로부터 시작인데 이걸 한국 돈으로 환산해보면 33,000원 정도 돼버리니까 거의 관광지 하나당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이라는 계산이 서버리는데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아무튼 입장료는 입장료고 그 와중에 저 돌들 사이사이에 또 저런 사람이 살 수 없을 법한 수준의 작은 구멍들이 송송 뚫려 있었는데요. 저것들은 또 뭔가 싶었는데 아니 비둘기용 구멍이라고 해요. 한국인 입장에서는 비둘기 집을 만들어준다고? 하고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알고 보니까 이 카파도키아는 비둘기를 신성시하는 문화가 있었어가지고 저렇게 비둘기 집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한국 비둘기들은 알아서 잘 만들던 그렇게 진짜 기다리던 숙소 체크인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숙소는 여기 카파도키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상당히 독특한 숙소인데 카파도키아 숙소를 검색하다 보면 유독 케이브라는 단어가 붙은 호텔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게 동굴 호텔입니다. 이게 실제 고대인들이 살던 동굴에다가 호텔을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로 방 하나하나가 동굴 안에 있다고 해요. 그렇게 저의 동굴로 이동을 해봤는데 일단 겉보기에는 그냥 허름한 호텔 같은데 이게 동굴을 개조해 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명도 살짝 어두침침했는데 이 동굴 호텔이 아무래도 벽이 두껍다 보니까 단열이 잘 돼가지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고 해요. 근데 그에 걸맞게 가격도 일반 호텔보다 뜨겁습니다. 실제로 벽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큼지막한 돌들이 쌓여 있었고요. 이때가 그나마 비수기라 7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최소 14만원부터 시작. 근데 동굴임에도 불구하고 욕실도 제대로 현대식에다가 TV도 있고 나름 현대식 시설 다 갖춰져가지고 묵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저는 동굴 호텔이라길래 감성 챙긴다고 동굴에다가 생수 대신 해골물 하나 넣어두고 맨바닥에서 자는 건 줄 알았는데 다행히 현대화 진행돼 있었고요. 그렇게 짐 풀고 살짝 쉬니까 아침에 먹은 라면 국밥 풀타임이 다 돌아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요. 점심은 뭘 먹을까 하고 동네 물가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아니 아무리 관광지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메뉴가 최소 15,000원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심지어 케밥조차도 최소 10,000원입니다. 외식비 자체는 그 비싸다는 한국보다도 더 비싸졌더라고요. 이 정도면 현지인 기준에서는 거의 10배 오른 걸 텐데 이게 맞나? 아무튼 그래서 이왕 비싸게 먹을 거면 제대로 된 걸 한번 먹어보자 하고 굉장히 독특한 걸 먹으러 갔는데 무려 카파도키아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독특한 케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바로 항아리 케밥이라고 하는 건데요. 항아리 게임 아니고요. 대체 무슨 비주얼일지 너무 궁금했는데 일단 제가 미리 찍어둔 식당을 찾아가지고 막 헤매던 와중에 계속 어떤 식당에서 호객을 하길래 제 식당을 찾는 게 우선이니까 일단 거절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호객하던 식당이 제가 가려던 식당이었습니다. 살짝 머쓱한 첫 만남이었지만 아무튼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요. 고민할 것도 없이 항아리 케밥 하나하고 추천해준 무슨 터키식 피자 같은 걸 시켜봤는데요. 음료수까지 해서 가격은 45,000원 정도 나왔고요. 1인 1메뉴라고 쳐도 인당 2만원대면 꽤나 살벌하죠. 이쯤에서 터키가 더 이상 가성비 여행지가 아니라는 건 확신을 했고요. 그래도 나름 가격에 걸맞게 전체 요리들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샐러드, 이건 그냥 빵이었고 가장 먼저 아까 시킨 터키식 피자 같은 게 나왔는데요. 알고 보니까 피자는 아니었고 세빛 얄라마라는 건데 얇은 밀가루 반죽을 여러 겹 겹쳐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고기를 넣어서 구운 거라고 합니다. 맛은 그냥 라자냐인데 면 대신에 빵으로 바꿔버린 그런 맛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항아리 케밥이 등장했는데요. 아니 항아리라길래 한국 항아리를 생각했는데 미니어처 항아리에다가 항아리를 톡톡 쳐서 깨주면 끝입니다. 안에는 양고기나 소고기랑 채소들이 들어있는데 항아리 안에서 고기가 즙이랑 섞여가지고 우리나라 갈비찜 같은 느낌인데 토마토 소스에다가 삶아버린 그런 맛인데요. 이게 깊은 맛이 포인트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딱히 못 느꼈습니다. 그렇게 버스 숙면 이슈로 첫날
첫날은 점심을 거의 저녁같이 먹고 방전 모드에 들어갔는데요. 다음날 호텔에 나오는 무료 조식 야무지게 챙겨 먹어주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괴뢰의 마을을 벗어나서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는 카파도키아 곳곳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걸어서 카파도키아 속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했다가는 세계 일주 종료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카파도키아에 오는 사람들은 투어를 신청하곤 하는데 이 투어가 또 레드 투어랑 그린 투어라고 두 개의 투어로 나뉘는데요. 이 둘 중 하나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름만큼이나 어렸을 때 포켓몬스터 펄기아 디아루가 버전 선택하는 것 급으로 빡셌는데 고심 끝에 그린 투어가 조금 더 멀리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린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 투어에서도 한 번 더 선택의 순간이 왔는데요. 카파도키아에 무려 한국어 투어가 존재하는데 똑같은 그린 투어도 이 한국어 투어는 평균적으로 10만원 정도 하는데 원래 이걸 하려다가 우연히 인당 5만원인데 대신에 모든 게 영어로 진행되는 투어가 있길래 그냥 오늘 하루 영예 잉글랜드인 하자 하고 바로 신청해봤습니다. 그렇게 다행히 사기는 아니었고요. 오늘의 가이드님하고 동료들도 만나고서 출발해줬는데 가이드님은 여기 카파도키아에서 나고 자란 사람인데 이 카파도키아에서 가이드가 되려면 여기서 태어나고 최소 2개 국어에 심지어 전문 자격증까지 필요하다고 해요. 진짜 극악의 조건인데 그만큼 이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만 뽑겠다는 거겠죠. 가격이 가격인지라 살짝 걱정했는데 가이드님도 정말 친절하셨고요. 그렇게 과학시간 가볍게 가져주고 가장 먼저 웬 전망대로 향했는데 이 전망대 뭔가 어제 데자뷰 같은 다시 봐도 무슨 외계 행성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뜬금없이 웬 옥 파는 곳으로 갔는데 진품 명품 좀 들어주다가 마케팅 술법에 넘어갈 뻔하다가 저는 딱 봐도 안 살 것 같아 보였는지 바로 투명인간 되어버렸고요.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사실상 오늘 투어의 하이라이트 지하 도시인데요. 지하 도시는 인천 부평에만 가도 있는데 여긴 무려 3000년 전에 만들어진 지하 도시라고 해요. 심지어 그냥 땅굴 파놓은 정도가 아니고 현대 아파트 기준으로 해도 지하 7층이라고 합니다. 아니 대체 어떨까 싶어서 바로 가봤는데 이 투어 5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입장권까지 포함돼 있어가지고 그냥 가면 2만원인데 프리패스로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아래로 들어가니까 와 이런 깊은 동굴에 아니 아직도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인들이었는데 한국어 투어 관광객들이었고요. 그럼 이쯤에서 궁금하실 게 대체 이걸 왜 지었냐 일 텐데요. 아까 말했던 카파도키아 동굴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인데 전쟁이 잦았던 이 지역 특성상 적들의 침략을 피해서 은신용으로 한 도시라고 해요. 심지어 이 도시에 학교랑 교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지하 도시를 탈출했는데 지상에는 지하 도시보다 더 군침 돌아버리는 걸 팔고 있었는데요. 무려 리얼 터키 오렌지를 즉석 처형해서 바로 짜주는 미쳐버린 주스인데 한 잔당 한국 돈 2,500원 정도였는데 반띵해서 인당 1,000원대에 한번 시켜봤는데요. 와 1,500원에 이 정도면 솔직히 가성비 기가 막히죠. 그렇게 마신 1,500원짜리 리얼 터키 오렌지 주스 와 눈앞에서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이 마술사가 아닌 이상 설탕도 단 하나도 안 들어갔을 텐데 달달한 게 거의 그냥 야자 시간에 몰래 마시던 트로피카나 급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점심시간이었는데 이 투어 무려 점심도 포함이더라고요. 메뉴는 고기에 밥이었는데 카파도키아 물가로 밖에서 먹으면 최소 15,000원일 텐데 이미 투어값 넘겨버린 거 아닌가. 마지막으로 무슨 계곡 같은 곳에 갔는데 평소에는 이런 모습이라는데 제가 갔을 때는 탈모에 걸려버린 그렇게 물가 폭등한 게 과연 맞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만족스러웠던 투어의 피날레로는 기념품 가게에 갔는데요. 근데 가격이 초콜릿 10개에 만원이길래 아 폭등한 거 맞구나 하고 바로 정신 원상 복귀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인당 5만원짜리 카파도키아 투어도 끝이 났는데요. 아니 이거 가성비가 너무 미쳐버린 거 아닌가 싶은데 알고 보니까 제가 진짜 제대로 저점 매수한 거더라고요. 티켓값에 밥까지 주는 카파도키아 투어는 이날 이 투어 이외에 전무후무했고 지금은 최소 10만원 정도가 정상 가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투어가 싼 이유가 있었는데 이 시기가 비수기라서 날씨 때문에 카파도키아의 상징인 열기구가 거의 안 뜹니다. 저도 버스에서 본 게 마지막이었고 가까이서 못 봐서 다음에 신혼여행으로 오려고요. 그렇게 카파도키아를 떠나서 카파도키아와 더불어 터키 자연 관광지 하면 바로 떠오르는 양대 산맥이죠. 파무칼레로 향했는데요. 파무칼레 바로 석회 온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주얼이 다른 의미의 외계 행성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다 드는 미쳐버린 관광지인데요. 그렇게 파무칼레에 도착했는데 일단 평범한 마을인데 뒷산이 무슨 냉동실에 10년 얼려버린 바닐라 아이스크림 마냥 하얗게 퍼져 있더라고요. 일단 오늘 묵을 호텔은 1박에 7만원짜리 호텔이었는데 침대도 3개고 수영장도 있고 심지어는 워터 슬라이드도 있는 미친 호텔이었고요. 식당에서 인당 2만원짜리 닭갈비까지 먹어주면서 11만원 순삭한 채로 첫날을 마무리하고 다음날 아침 여기 파무칼레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파무칼레 가기인데요. 일단 설렘 때문인지 입장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벌써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가서
가서 확인해본 파묵칼레의 입장료는 30유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46,000원 정도 되는 건데 불과 4년 전에는 15,000원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 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목적지는 저기 끝에 있는데 이 긴 구간을 무려 신발을 벗고 가야 됩니다. 큰일 났다. 비주얼은 무슨 하얀 눈밭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석회암에다가 온천이라서 뭐 괜찮겠지 하고 벗었는데, 무슨 베스킨라빈스 드라이 아이스 발에다가 붙인 다음에 그 상태로 아이스링크에 맨발로 입장해버리는 수준의 세계 일주 통틀어 순수 고통으로는 최대 위기에 봉착해버렸는데, 이분은 얼어버리신 줄 알았는데 사진 찍는 거였고요. 그렇게 거의 인간 베스킨라빈스 되던 와중에 뒤를 싹 돌아보니까 그 와중에 경치는 장관도 터키 외교부 장관 수준이었고요. 어찌저찌 도착한 목적지에는 우리가 사진에서만 보던 그 파묵칼레 온천이 있었는데, 아니 분명 아침 9시인데 벌써부터 인스타 공장도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로 꽉 차 있더라고요. 대신 이날은 날씨가 추워가지고 수영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들 약간의 조경만 하고 있었는데, 저도 발바닥이 급속 냉각 진행된 관계로 빠르게 풀어주기 위해서 조격 한번 진행해줬는데요. 석회라서 바닥이 미끌미끌하면서 뜨뜻하니 좋더라고요. 근데 미끄러운 게 많이 미끄러워서 사람들이 계속 미끄러지니까 만약 오시면 조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위에서도 경치를 한번 봐줬는데 사진만큼 예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봐도 비현실적인 건 매한가지였고, 특히 아침 시간대가 해가 애매하게 비쳐가지고 예뻤습니다. 마지막으로 46,000원 뽕 뽑아야 되니까 파묵칼레 입장권에 포함된 로마시대 고대 극장도 한번 구경해주고 돌아갈 때는 도저히 아까 그 죽음의 길을 되돌아갈 자신이 없어서 아예 뺑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마을까지 차로는 3분, 걸어서는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택시비 10달러 부르길래 바로 몸으로 때우기 들어가 주면서 저의 72시간 동안에 터키 유명 관광지 탐험도 끝을 맺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물론 터키 물가 떡락에 맞게 환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는 그렇게 손해볼 게 없지 않나 싶었지만, 터키가 발빠르게 입장료를 유로화로 바꿔버리면서 관광지 입장료부터 4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올라버렸고, 식비도 가성비 여행지라고 불렸던 과거와 다르게 거의 한국 내지 그 이상 수준으로 떡상을 해버리면서 관광객 입장에서만 봐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관광 컨텐츠 자체는 월클 그 자체라서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터키. 세미월드 구독하시고 같이 세계 일주 합시다. 그리고 5만 감사합니다 여러분.